안녕하세요. 매각박사 장동선입니다. 연말이죠. 요즘 사람 만날 일들이 많습니다. 그 모임들에 가면 꼭 나오는 주제, 야, 걔 연락해봤어? 변했어. 와, 진짜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변하냐? 이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나요? 갑자기 돈 되게 잘 버는 직장에 가서 야, 난 너희들보다 월급이 달라, 연봉이 달라 이러면서 대체 변했어 이런 순간들이 있고, 누군가가 유명세를 타면서 아 바빠, 만날 시간 없어 막 이러면 되게 섭섭한 그런 마음들이 들 때가 있고, 그렇다면 돈이 사람을 변하게 할까요? 유명세가 사람을 변하게 할까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게 있다고 믿는 것만으로 변한다. 돈도 유명세도 아니고요. 바로 권력입니다. 이 권력이라는 것이 되게 무서운 게,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한번 익숙해지면은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뇌가 변해버립니다. 권력을 가지게 된, 또는 권력이 있다라고 믿게 된 상황 전후를 비교해보게 되면은 확실하게 차이를 측정할 수 있을 만큼 권력은 사람의 뇌를 변하게 합니다. 근데 과학자가 권력을 연구하려면 권력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부터 정의를 하고 가야 됩니다. 권력의 정의가 뭘까요? 사회적 권력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의한 연구가 있는데, 다음에 4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터스, 그러니까 계급, 서열, 지위를 꼽습니다. 누군가가 지위가 높은가 낮은가에 따라서 스스로가 느끼는 사회적 권력이 다르죠. 내가 계급이 높으면 남에게 시키기도 하고, 내가 계급이 낮으면 억울하지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위치라는 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자, 그런데 실제로 권력을 정의할 때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로 꼽히는 것이 인포메이션이에요. 정보가 많은 사람이 권력이 많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무리 회장님이고 꼭대기에 있어도 나에게 보고를 다 안 해. 내가 회사 들어가는 꼴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이 다 보고하는 사람은 따로 있다. 이 사람이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정의할 수가 있어서, 내가 가진 정보라는 것이 나의 권력을 정의하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뭐냐면 소셜 캐피털입니다. 나의 인적 자원. 예를 들어서 팔로워가 100만인 사람이 어느 중국집에 짜장면을 먹으러 갔어요. 짜장면의 가격은 6,000원. 근데 이 사람이 6,000원을 내는 것보다 공짜로 먹더라도 짜장면 맛있게 먹었어요 사진을 찍은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주는 게 훨씬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암묵적으로 인정이 되죠. 나를 봐주고 나의 목소리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권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alternatives. 내가 가지고 있는 대안, 내가 가지고 있는 선택지, 요걸 통해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은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건 돈이 없어서건 어떠한 이유에서건 나는 주어진 것만 해야 되고, 나는 이거 안 해도 딴 것도 할 수 있어, 나는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선택지가 되게 많다, 대안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권력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권력의 맛을 한번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뇌가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는지는 4개의 포인트로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심지어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어요. 어떠한 형태로 측정을 하냐면 Minds in the Eyes 테스트라고 해서 영국의 사이먼 바런 코엔 교수라는 분이 만들었는데, 이렇게 얼굴을 가려요. 눈밖에 안 보입니다. 눈만 보고 슬픈지 화가 났는지 기쁜지 나의 감정 상태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퍼포먼스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낮냐? 권력이 높은 사람이 공감 능력이 낮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나는 회장님이 아침에 출근을 했으면 안녕하세요 회장님 했는데 마스크 쓰고 계셔도 회장님의 기분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회장님은 마스크 쓴 내 얼굴을 보고 내 기분을 알 수 있냐? 잘 읽어내지 못할 확률이 더 높은 거죠. 또 하나의 변화가 있어요. 이런 애를 데려오겠습니다. 이렇게 나요. 저의 시점에서 어떻게 보이는지는 내 눈으로 보이니까 알겠죠. 그런데 나에게 여러 개의 사진 컷을 주면서 내 건너편에 있는 PD님 입장에서 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나를 그려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perspective taking, 다른 사람의 시점에서 보이는 거를 상상해서 그리기라고 하는 종류의 테스트인 거죠. 권력을 가지게 되면은 이 능력이 줄어들어요. 반면에 올라가는 능력이 있습니다. Interpersonal Dynamic Sensitivity라고 하는 사람들 사이의 변화무쌍한 관계도를 읽어내는 민감도는 더 민감해집니다. 권력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똑같이 대해요. 근데 권력이 생기게 되면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가 잘 보이게 되고, 누가 누구에게 영향력을 끼치는지, 어떠한 형태의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변하는지, 이걸 읽어내는 능력이 증가합니다. 세 번째 변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권력을 가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비윤리적이고 더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게 될 확률이 올라갑니다.
달콤한 권력을 오랫동안 맛봤다. 여기에 익숙해졌다. 그러면 특권의식 같은 것이 생겨서 선을 넘는 행동을 해도 살짝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을 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종류의 태도가 무의식 중에 생겨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측정을 했냐면 테스트를 하는 분이 딱 들어와서 시험지를 나눠줍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얼마나 많이 잘 푸는지 맞는 답을 냈는지 측정하겠습니다 하고서는 나가요. 나가면서 답안지를 단상 위에 놓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저거 보고 답을 다 쓰면 답을 다 맞출 수 있는데?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답안지를 몰래 보고 답을 쓰는 그 비율이 얼마만큼 되나, 내가 권력이 있다라고 믿는 그룹이 여기에 더 많이 넘어갔다. 오히려 적반하장합니다. 내가 그걸 몰라서 보고 썼겠냐고. 난 다 아는 문제야. 내가 이 포지션까지 올라왔는데 저 답을 몰랐겠냐고. 인간적으로 말이야. 다 아는 건데 내가 맞나 안 맞나 그냥 한번 체크해본 거지. 내가 그것도 모를 것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자기 확신이 늘어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맞나? 내가 틀리나? 내가 혹시라도 잘못했을 수도 있지 않나? 자기 의심을 하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근데 권력을 맛보게 되면은 요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틀릴 리가 없지. 야, 나만 믿어. 내가 맞아. 이런 형태로 자기 확신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올라갑니다. 이거랑 함께 올라가는 게 프로액티비티예요. 이게 뭐냐? 무조건 행동을 해야 된다는 행동주의가 올라가는 거예요. 행동을 많이 한다라고 결과가 항상 좋은 게 아닌데, 권력을 가지게 되면 프로액티비즘이 올라갑니다. 내가 한다. 내가 선택하고 내가 무조건 맞으니까 내가 일단 행동을 한다 라고 하는 그런 행동주의가 생겨나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대체 권력은 왜 뇌를 바꿀까? 권력이 생긴다고 왜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확률이 높아지고, 이러한 변화가 왜 일어나는지 궁금할 수 있죠. 공감을 해야 되고 역지사지를 해야 되는 것은 사실 뇌가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극심한 일입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겠지만 되게 신경 쓰이는 일이고 에너지 소모가 많습니다. 그런데 내가 권력을 가지게 돼서 눈치를 볼 필요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면 뇌의 입장에 있어서는 왜 저기다 에너지 낭비를 해? 나는 저 에너지를 쓰지 않아도 되는 거야 라고 판단을 하면서 그 기능을 다운시키는 그러한 현상으로 해석을 해볼 수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 내가 권력자의 위치에 올라간다 라고 했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 그런데 도덕과 윤리 때문에 내가 하면 안 되는 걸 억눌러야 돼. 이것 역시도 충동을 조절하고 나 스스로를 제어하기 위해서 에너지 소모가 필요한 종류의 일이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기적이긴 하지만 나는 하지 않아도 되는데 라고 하는 배짱이 생겨버리게 되면 뇌가 게을러지면서 그거를 굳이 나는 그거 안 지켜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쪽으로 선택이 기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공감하고 역지사지하는 것,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행동한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되고 에너지 소모를 해야 되는 종류의 일들이기 때문에 뇌 안에서 그러한 부분을 효율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또 하나의 재밌는 포인트. 권력 때문에 뇌가 변한 거냐? 아니면 원래부터 공감 못하고 이기적이고 자기 목적만 추구하면서 자기 확신에 차 있는 그런 종류의 캐릭터들이 권력자가 되는 건 아닐까? 이거는 실험적으로 답하기는 어렵기는 합니다만 간접적으로 여기에 답할 수 있는 통계나 연구 결과들이 나와 있긴 합니다. 사회에서 이른바 리더십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 안에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살펴보고, 다른 일반 그룹에서 봤을 때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가 얼마나 많은가를 보게 되면, 이걸 비교했을 때 사회적 권력을 지니고 있는 그룹에서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가? 일반적으로 사이코패스는 100명당 1명의 꼴 정도로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회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룹 안에서는 사이코패스의 발견 비율이 15% 가까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연구도 있는 거죠. 실제로 권력이 사람을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러한 종류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게 될 확률도 더 높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할 메시지는 사회 안에서의 경쟁,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다하지 않는 것이 권력자의 포지션으로 가게 되는데 도움이 되는가? 이것은 사회적인 구조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흥미로운 질문을 하나 던져볼 수 있습니다. 모든 리더가 그렇게 변하나? 안 변하는 리더는 없나? 변하지 않는 리더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리더의 특징이 무엇일까? 스스로가 인지할 때 내가 권력자의 포지션에 있다라고 하는 자각을 하지 않는 상태면은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솔루션일 수가 있어요.
내가 서열이 높다라고 생각해서 남들의 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진 초이스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자동으로 권력 관계가 생겨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두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비등비등해서 비슷하고 크게 다른 포지션에 있는 사람과 차이가 없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불평등이 더 적은 사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런 권력으로 인해서 생기는 변화가 덜 일어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자, 오늘 소셜 파워, 사회적 권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러분에게 권력이 생긴다면 여러분도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 같은지, 아니면 나는 그렇게 변하지 않아,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권력은 다른 거야,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댓글로 많은 코멘트 남겨주시면서 여러분이 정의하는 권력이란 무엇인가, 그러한 권력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변하지 않을 수 있는가, 혹시 주변에서 봤던 예가 있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다면 다양하게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 파워! 이거 너무 병 마셨다.